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학의 기초 제7화 양택풍수지리와 음택풍수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는 크게 음택풍수지리와 양택풍수지리로 나누는데, 어둡고 정적인 것을 보통 음이라 하고 밝고 활동적인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이를 사람에 적용했을 때 죽은 사람은 정적이기 때문에 음이라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은 묘지이고, 산 사람이 머무는 곳은 주로 주택과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머무는 곳에 집택자를 붙여서 죽은 사람이 머무는 묘지를 음택이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음택풍수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음택풍수지리의 목적은 산천의 형상을 살펴서 보국을 찾고, 보국 안에서 혈이 맺혀있는 명당을 찾아 조상의 요구를 안장하여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편히 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택풍수지리의 근간은 동기가목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기가목론은 조상과 후손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고 통함으로써 조상의 요구를 받는 기운과 동일한 기운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기가목론에 따라 혈이 맺힌 명당과 흉지에 매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조상의 요구를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했을 때는 혈에서 발산하는 밝고 맑은 기운을 조상의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 기운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당의 영향을 받은 후손은 밝은 기운이 온몸에 내재되어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사위 번창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반면에 조상의 요구를 흉지에 매장했을 때는 흉지에서 발산하는 어둡고 악한 기운을 조상의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 기운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은 후손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온몸에 내재되어 부모 형제와 불화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서 사업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택풍수지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살펴보면, 동기가목이 가능한 것은 지하에 매장한 요골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시기까지이므로 보통 친가와 애가를 모두 포함해 4대조인 고조 부모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요골을 안장하는 문제는 무겁게 여겨야 할 문제이고,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명당을 찾아 안장을 해야 하고, 시신을 안치한 곳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택풍수지리를 살펴보면, 양택풍수지리의 목적은 혈이 맺힌 명당을 찾아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짓고, 명당에서 발산하는 생기를 직접 받은 가족들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택풍수지리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업무시설 및 사무실, 식당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양택풍수지리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택풍수지리의 근간을 설명하자면,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단단하게 뭉쳐 혈이 맺히면 혈에 결집된 생기가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산하는 생기가 미치는 범위를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 혈장의 범위 안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공장이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기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일에 임하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낼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나 번창하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명당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거주할 집이나 일을 하는 장소를 정할 때 그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선시대에 과열되었던 음택풍수지의 발복론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풍수사들이 음택풍수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걸출한 인물들의 선대 음택과 그분들이 태어난 양택을 두루 살펴본 바 약 240여 사례 중에 선대묘가 간혹 명당인 분들도 계셨지만 명당이 단 한 곳도 없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태어난 집터는 약 95% 정도가 혈이 맺힌 명당이었습니다. 이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혈이 맺힌 양택에서 발산하는 생기라는 신비한 물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나중에 거모르고 성장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대기업을 창업하여 한 나라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택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 영향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택에 맺혀 있는 혈은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영향을 결정짓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주택을 혈이 맺힌 명당에 배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의 영달이나 한 집안이 명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이 맺힌 명당에 주택을 배치하여 아이를 잉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혈이 맺힌 양택 명당에서 발산하는 생기를 받게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타고난 역량을 무사히 발휘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조상의 유골을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해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택풍수지와 양택풍수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